안녕하십니까? 원성도 TV에 들어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한민족의 희망 7번째 G7을 보며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본래는 고인도를 이야기하겠다 했는데 TV를 보다가 언뜻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G7을 보며를 중간에 넣기로 했습니다. 날씨 많이 덥죠? 이제 한여름이 되어 갑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국에서 G7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 우리나라는 G7 정규 회원 국가는 아닌데 아마 특별히 초청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문 대통령 내외분이 참석하였는데 유심히 보면은 오히려 정회원국을 능가하는 이런 대접을 받고 그런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그만한 위치에 오른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중국이 집중적인 견제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일리안찌라고 하는 불가리아의 도매시장입니다. 아, 제가 불가리아에 있을 때 여기 일리안찌라는 데를 가봅니다. 가끔씩. 우리나라 동대문과 같은 그런 도매시장입니다. 그 시장 안에 들어가 보면은 다 중국인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리고 그 그리스 데살로니카 역 앞에도 가면은 중국 뭐 차우나타운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중국 시장들이 아주 늘어져 있어요. 중국 상권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데 에, 그곳에도 언제든지 물건을 푸대에 싣고 푸대에 메고 들락거리면서 차에 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이 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밤에 와가지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와서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떼다가 그 다음날 바로 아침부터 물건을 파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제 그리스나 이런 데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루에 못 오는 데가 너무 많고 하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면서 야, 이런 중국 그 상가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나. 그때 생각하기를 이것들이 세계의 바닥도는 다 쓸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인해 전술로 세계의 돈을 모아서 해외의 기술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이제는 웬만한 것은 다 자신들의 힘으로 하고 합니다. 아마 이것을 지금 세계의 세력들이 견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계의 세력들은 중국이 가장 영리인으로 여기는 영토 분쟁을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는 것 같습니다. 그중 티베트 자치구, 위구르 자치구, 조선족 자치구 등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서 중국도 이게 골치 아파하는 것 같아요. 사실 중국 역사에서 중국이 지금처럼 대국을 이룬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러므로 한족이 주권을 가지고는 있다고 해도 정말로 나라의 어떤 주체 세력들은 뭐 흉노한테 깨지고 투르크한테 깨지고 몽골한테 깨지고 여진족한테 깨지고 심지어는 한 민족에게도 당한 적이 있는 처지 아닙니까? 심지어 최근에는 여기 지금 의화단이라고 하는 이런 그 사진이 올라왔는데 2차 대전 이후 중국이 어부지를 얻어
앞에서 말한 이 3대 지역 외에 내몽골 자치구 뭐 이런 데를 묶어가지고 다 중국으로 편입시킨 후 마침 경제가 부흥하면서 세상의 패권을 쥐려고 하니까 그냥 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다가 이 사진처럼 1900년경 교회를 부수며 선교사들을 내쫓고 한족 중심의 국가를 세우겠다고 이렇게 막 중국인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막 서방 외교관들이라든가 막 이런 사람들을 다 내쫓으려고 하고 추방령을 내리고 선교사들 다 내쫓고 교회를 막 탄압하고 하니까 이 서방 연합군이 그냥 두질 않았어요. 아주 정식적으로 군사 행위를 벌려서 공격을 한 거예요. 처음에 뺏기다가 결국은 북경까지 빼앗기고 결국은 손을 들었죠, 중국이. 그래가지고 엄청난 벌금을 물고 외국군의 중국 주둔까지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건이 의화단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즉 중국 민족이 우리가 중국을 만들자, 지금으로 얘기하는 중화민국을 만들자, 이런 그 각오로 했었는데 결국은 서방 연합군한테 아주 완전히 뽀개져 가지고 중국이 정말 뭐 덩치만 있지 실권을 다 뺏긴 그런 상태가 되었던 적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중국은 고대로부터 유심히 보면은 그 큰 땅을 가지고 있고 많은 민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쟁 한번 해가지고 제대로 남들을 이겨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 6.25 때 그 일사후퇴를 만들게 한 인해 전술이라는 것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저 막 총칼도 없이 그냥 막 방맹이니 뭐니 이런 거 죽창이 이런 걸 들고 와서 옷을 두툼한 겨울옷을 입고 와가지고 그 막 피리를 불어대고 그냥 막 사람을 무기로 공격을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막 학을 뗐던 거 아니에요. 어쨌든 중국은 그런 막 어거지 이런 거로 자리를 어쨌든 밀어내더니 지금은 중화민국이라고 하면서 연방국 비슷하게 자기네들이 한 나라인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중국하고 관계되어서 벌어지는 세상이 120년 전에 벌어졌던 이 의화단 운동이라고 하는 이 민족 부흥운동 내지는 민족 독립운동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기이며 또 그런 조짐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인구가 많고 땅덩어리가 넓고 또 지금 뭐 경제가 부흥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그 고급의 어떤 기술과 작전과 사상과 인권과 국제 정세와 이런 것들을 공조해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중국이 감당하기 어렵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이런 그 러시아하고 손을 쓰고 있고 북한에 아주 공을 들이고 있고 그 다음에 제3세계 같은 데다가 돈을 퍼부어가면서 중국이 나쁜 나라가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많이 선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세계 지도급 세력들이 정회원도 아닌 한국을 저 세계의 7대 어떤 그 지도 국가들이 모이는 자리에 특별 초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초청 받은 것도 뭐 놀랄 만한 일이지만 그런 세계적인 질서를 깨트리면서까지 그게 대부분의 그런 일이 있으려면 미리 충분히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다 G7끼리 서로 좋은 그런 회의에서 결말을 내 가지고 그게 좋은 초청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거보다는 한국은 들어야 돼 해가지고 무조건 한국을 끌어들이는 그런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국을 꼭 끌어들이는 것은 이 중국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것 같고, 또 한국이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동력과 잠재력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그들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외국인에 있는 외국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외국에서 한국을 생각하는 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한국이 대단한 나라에서 사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거로 생각한다. 근데 막상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인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영 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자부심도 없고 불평 불만이 많고 뭔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 것이 너무 이상하다 하는 말을 들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를 이렇게 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한국의 위치와 또 한국의 잠재력과 또 한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동력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이 세계의 질서를 새로 짜는데 중요한, 중요한 지렛목 역할을 하는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을 저는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국민들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정치하는 사람들, 이 나라 살림을 맡고 나라 앞에 그 옛적에 그런 업적을 살려가지고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게끔 해줘야 할 이 정치인들한테서 이런 기운이 더 느껴지는 것 같아서 국민들이 많이 속상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세계의 질서를 다시 짜는 그런 그 현상을 유심히 보면서 이 신세계 질서 안에는 우리 한국이 분명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구나 이런 예상이 듭니다. 한국은 이제 이미 세계의 큰 조직의 한 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얻어질 것이 참 많은 우리에게 큰 유익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부담과 위험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학 관계가 이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에 밀접히 서로 연관됨으로써 이것을 한국 자체로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제가 이걸 뭐 한 두세 번 본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색다르고 또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보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음, 특별한 한국 군인들, 여기에는 군인이 아닌 조직도 있다는 것 같았는데 어쨌든 이 국가를 위하여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런 특별한 이 군인 내지 조직들이 대한민국의 안 보이는 곳에서 대한민국을 바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감동적으로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 이 이야기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그만한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민의 희망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이렇게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한국의 지도자들이 이런 세계의 중심국이 된 한국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잘 설명을 좀 해주고 또 국민들의 뜻을 모은다고 하면은 정말 그 시너지는 세계인들이 기적이라는 것을 능히 감지할 만한 그런 시너지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2020년, 2002년 그 월드컵 할 때 전 국가가 한 번에 동원이 돼서 누가
국가 명령에 의한 것도 아닌데 국민 자체가 어떤 동기만 부여되면은 정말로 전 국민이 뛰어나와서 힘을 함께 해주는 이런 나라는 지금 인류 역사상에 없었어요. 현재는 없고 미국이 아무리 뭐 과학이 좋고 무슨 뭐 민주주의가 발달했고 뭐 나라가 애국심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폭발력을 가지고 응집하고 그것을 한 곳으로 모으는 이런 대한민국을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세계를 통치하려고 세계를 통합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세계 제1국가 월드 원 프로젝트 저 혼자 생각하고 혼자 마음에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모두 희망을 갖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면서 있는 자리에서 즐겁고 정말 기쁘고 보람있게 하루하루를 지내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